뉴욕 한인의 전임 집행부의 회계 관리 문제가 형사고발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지난 토요일 뿌리교육재단의 미주 청소년 모국 방문 선발을 위한 최종 면접이 치러졌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업무 수행 평가가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진전하던 취업 이민 3순위가 동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시 투표소 한국어통역관의 2교대 근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1년을 넘게 끌어온 전임 집행부 회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현 전 회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2대 뉴욕 한인회 한창현 전 회장을 회계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한인회 민승기 회장은 대책위원회가 이번 안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통과시킨 검찰 고발 안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한창현 전 회장도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문제와 관련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 이사회 이사장 김민선은 뉴욕 한인 사회의 한인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동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계 부실 문제와 관련해 김석주 전직 회장단 의장과 민승기 회장, 김민선 이사장을 만나 회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회장은 올해 초 대책위원회 측으로부터 확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회계사를 고용해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혀 회계 감사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뿌리교육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미주 청소년 모국 방문 선발을 위한 면접이 지난 토요일 열렸습니다. 한국 방문을 위한 한인 1.5세, 2세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학교에 독도는 우리 땅. 또박또박 한 글자씩 정성스레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 내려가는 아이부터 서툰 한국말로 진지하게 시험지를 읽어 내려가는 아이까지 이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1.5세, 2세 학생들로 뿌리교육재단이 매년 주최하는 미주 청소년 모국 방문단 선발을 위한 최종 면접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은 한국말로 간단한 쓰기와 읽기, 말하기 시험 등을 통해 오는 7월 떠나는 모국 방문단에 최종 선발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한국 방문이 한인으로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국 방문을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I want to learn more about 한국 culture 그리고 roots하고 나 family 엄마 쪽에 한국에 family 다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learn more. I've been to Korea and I haven't had the opportunity to go to Korea yet. And this past year I felt a longing for my homeland. I felt a longing for the culture that I didn't get to experience yet. I want to go and I want to experience everything. 올해로 15년째 미주 청소년 모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 재단은 학생들의 이번 체험이 앞으로 미래사회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주문했습니다. 또 불분명했던 조국에 대한 그 정체성을 이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가슴속에 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사회에 이 사회와 세계의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자기 조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리더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겠죠. 130여 명의 지원자 중 최종 85명이 선발되는 이번 모국 방문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 15일 재단 웹사이트와 개별 통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제15회 미주 청소년 모국 방문은 오는 7월 14일부터 10박 11일 동안
한국의 주요 산업 단지와 유적지, 방송국, 군대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발전된 산업과 역사, 문화, 병영 등을 체험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964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최초로 베트남의 군인들을 해외 파병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국위 선양했던 참전용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는 뉴욕 베트남 참전 유공 전우회가 회장 이침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이명국 신임 회장은 전우회의 화합 도모와 한인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우들의 명예와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그동안 전우회를 이끌어온 김무환 전 회장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이침식뿐만 아니라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한 참정 용사들이 힘들었던 군대 시절을 회상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하지만 취임 2개월째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업무 능력 평가는 거의 낙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친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부임했던 지난 2002년 같은 기간 조사된 결과에서는 5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6%만이 못하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NBC4, 메리스트 칼리지와 민족별 그리고 보로별로 뉴욕 시민 7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보로별로 조사된 업무 능력평가 지지율은 브롱스 44%, 브루클린 43%,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36%, 그리고 맨해튼 30%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업무 수행 능력평가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10명 중 6명은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 인정받는 부분은 공교육과 겨울 폭풍 대처 그리고 흑인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별 지지율은 특히 지난해 소수계 유권자들의 전폭적 지지로 당선된 만큼 백인보다는 흑인들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메리스트 칼리지 공공여론연구소 디렉터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업무 능력이 주민들에게 확신을 주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했습니다. 또 이처럼 낮은 평가 점수에 대해서는 장기간 불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진전하던 취업 이민 3순위가 동결될 위기입니다. 최근 취업 3순위 영주권 신청서가 폭주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수개월 내 동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 비숙련공의 우선 수석 일자는 2012년 10월 1일로 전달에 비해 1개월 진전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 3순위는 지난해 12월 1년 진전, 올 1월에는 6개월 급진전됐었습니다. 그 이후 2월에는 2개월, 3월에는 3개월이 개선되는 등 지속적으로 빠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전 속도가 1개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문호가 대폭 오픈돼 오면서 최근 취업 3순위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수개월 내 영주권 신청 쿼터가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예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취업 3순위 외에 1순위, 2순위는 물론 종교이민 4순위와 투자이민 5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에선 이 A순위가 또다시 동결되면서 4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이어갔으며 나머지 부분은 2주에서 7주 개선됐습니다.
영어에 불편을 느끼는 한인들이 투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한국어 통역관이 없어서인데요. 앞으로는 투표장에 한국어 통역관을 2교대 근무로 배치해 투표자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오는 6월 24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부터 9월 9일 연방의회 예비선거, 11월 4일 본선거에서 한국어 통역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2교대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장시간 근무로 지친 일부 한국어 통역관들이 투표 중간에 귀가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한인 유권자들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2교대 근무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의 한인이 한국어 통역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올해 선거에 필요한 한국어 통역관 153명 중 100명 이상이 확보될 경우에만 2교대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근무 시간은 인원이 확보되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어 통역관은 11명에 불과합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은 18세 이상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소셜 세큐리티 넘버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뉴욕시경의 불신검문 시행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차별적이라며 불신검문 대폭 축소를 공언해온 드블라지오 시장이 자신의 소신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NYP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에서 3월 2일 실시된 불신검문은 총 353건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교해 1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뉴욕시 불신검문은 무려 5,983건이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불신검문의 대표적인 반대론자로 자신이 취임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자신의 소신대로 불신검문을 실제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불신검문은 폐기 수준을 밟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최근 지하철에서 구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은 크게 늘렸습니다. NYPD에 따르면 올 들어 지하철 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체포된 건수는 총 2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건보다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는 빌 브래튼 NYPD 국장이 강조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래튼 국장은 도시 곳곳을 정비해야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의 맹신자로 대대적인 구걸 행위 단속은 도시 정비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다시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새 3차례나 상정됐지만 불발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Go Home이라는 최악의 인종 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타레저 어제 일제에 따르면 아넷 퀴저너 주 하원 의원과 조셉 바이탈 주 상원 의원은 지난 1월과 2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도 뉴저지 주민이면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바이탈 의원은 이들에게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공공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수배 중인 불체자는 제외되며 뉴저지에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년 유효한 운전 면허증은 합법 신분을 가진 이들이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할 경우 최대 $10,000 벌금과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 불체자 운전 면허증 발급안은 지난 2006년과 2008년에도 주 하원에서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진척되지 못한 채 사장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을 포함 크리스티 주지사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는 워싱턴, 캘리포니아, 오리건, 네바다, 그리고 유타, 콜로라도, 뉴 멕시코와 일리노이 등입니다. 최근 한인들의 복권 당첨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10,000 이상의 복권에 당첨된 한인이 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당첨자에 비하면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복권국의 2013년도 당첨자 자료를 한국일보가 분석한 결과 $10,000 이상 복권에 당첨된 한인은 모두 4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에서 27명, 뉴저지주에서 15명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뉴욕 뉴저지주에서 $10,000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모두 4,700여 명입니다. 이에 비하면 한인의 비율은 0.9%입니다. 당첨된 한인들 가운데 최고액은 지난해 8월 뉴욕주 캐시 블로우아웃에서 $1,000,000를 획득한 퀸즈 엘머스트 출신의 유모 씨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뉴저지 클로스터에서 스크래치 복권으로 $650,000에 당첨된 원모 씨였습니다. 한인 당첨자들을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플로싱과 프레시 메도우, 베이사이드 등 퀸즈 지역이 9명 등이었습니다. 또 한국 청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지난 6월 테이크 5 복권으로 $26,000에 당첨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당첨금 액수별로는 $10,000대에 당첨된 한인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20,000에서 $50,000대의 10명과 $200,000대, $300,000대, $600,000대에도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000대의 당첨금을 수령한 한인도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